자, 요번에는 요 위쪽에 치수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치수를 보도록 하죠. 우리가 요번에 과제 도면을 가지고서 여기에 앞나사부를 6으로 봤다로 결정을 했죠. 뭐 참조로 제가 드린 거에는 M5로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M5로 가자 했었고, 요번에는 이거를 M6으로 보기로 했단 말이죠. 요렇게 바꾼 이유가 있어요. 요런 영상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냥 일반 나사로 이거를 표시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요런 영상이 나왔을 때 그냥 일반 나사로 적용하지 마시고 일단 뭐를 의심해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들어갈 부품이 뭐가 체결될 수가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했어요? 구리스 니뿔. 구리스 니뿔을 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부터 확인하자고 이야기했죠. 자, 마개볼트를 쓸 수도 있지만, 마개볼트라는 거를 쓸 수도 있지만, 구리스 니뿔은 규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여기 또 까먹었다. 구리스 니뿔이 몇 항이었더라? 좀 뒤에 있었는데. 18이요? 참, 베이스, 베어링 끼워 맞춤 쪽에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구리스 니뿔이 M6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제에 나온 것 중에서도, 과제에 나올 때도 여기가 M6으로 보여졌다면 이럴 때 구리스 니뿔을 넣어야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요 자리에 구리스 니뿔을 넣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나사의 호칭 지름 값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이 중에서 밑에 있는 거는 테이퍼라고 했어요. A- 이거 그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M, T에서 T가 테이퍼를 나타내는 거예요. 테이퍼 나사인데 얘가 피치 값이 6에다가 피치 값이 0.75로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위에 찌름하고 아래 찌름하고 같이 보여진다면 이건 평행 앞나사겠네요. 평행 앞나사라는 건 뭐예요? 원통이 지름이 일정하게 위에 찌름하고 아래 찌름하고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 평행 앞나사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위에 있는 것으로 적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게 구리스 니뿔이라고 치면은 M6 곱하기 0.75 요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호칭 지름이 M6으로 확인이 됐다면 여기다 구리스 니뿔을 넣는 게 맞겠구나 판단했다면 요거로 오는 게 맞죠? 그리고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이야기도 제가 했어요. 여기에다가 볼트를 꽂아 가지고 가스킷처럼 요렇게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요거는 가스킷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볼트인데 볼트를 꽂아 가지고 유체의 누유를 막아준다 해서 이런 볼트는 또 마개볼트로 쓴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안 했지만 용도로 마개볼트도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볼트의 용도가 뚜껑을 덮는 역할을 한다 해서 마개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마개볼트를 사용하는 것도 일반 나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리스 니플로 이렇게 꽂아 주거나 마개 볼트를 꽂아 주거나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구리스 니플은 호칭 지름에 대해서 옆에 피치 값이 있으니까 요걸 쓰면 되고, 마개 볼트를 내가 적용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피치 값을 봐야 될까요? 자, 요거는 가는 나사로 적용하면 돼요. 미터 가는 나사를 보면 미터 가는 나사, 위에 거는 미터 보통 나사죠. 10항 10 미터 보통 나사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네, 미터 가는 나사죠. 미터 가는 나사. 이거 수나사만 보는 거 아니에요? 수나사, 앞나사 둘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M6 쪽으로 가보니까 미터 가는 나사 있을 때 피치 값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선희씨, 얼마로 되어 있어요? 0.5? 0.5? 0.75? 그죠? 자, 이거 뭐하고 값이 같아요? 피치 값이 뭐하고 같아요? 구리스 니플 자리하고 같죠? 그렇다고 무조건 구리스 니플의 피치 값을 뺏겨 쓰시면 안 돼요. 마개 볼트를 내가 쓴 거다 생각하면은 그래도 미터 가는 나사의 피치 값을 확인하셔야 돼요. 왜? 앞나사부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의 호칭 지름이 M5라고 했으면 일반 나사를 적용하지 말고 역시 이게 마개 볼트가 M5 짜리가 들어간다, M5 마개 볼트가 들어간다 했을 때 그 앞나사부에 대한 가는 나사의 피치 값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피치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5죠. 요렇게 찾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두 가지 경우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구리스 니플을 쓸지 또는 마개 볼트를 쓸지 두 가지의 경우를 보고서 우리가 호칭 지름에다가 피치 값을 표시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어쨌든 나사산이 이렇게 촘촘하게 나게 피치 값이 돼 있죠. 그죠? 요 구간의 폭이 이게 우리가 봤을 때 7mm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두께 5mm에다가 높이 2mm 해가지고 7mm 밖에 안 되는데 거기 나사산이 성기게 되면은 체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촘촘하게 해서 가는 나사를 적용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구리스 니플이 들어갈 자리인지 마개 볼트가 들어갈 자리인지 이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자, 요쪽에서 이제 여기에 치수를 이제 넣어 보도록 할 텐데, 자, 요거 치수는 M6이죠. 역시 중심선보다 치수선을 위로 이렇게 빼놔야 교차가 안 생기겠죠. M 엔터. 여러 줄 문자로 들어가서 이거는 수량 하나죠. M6 곱하기 0.75. 이게 왜 이렇게 이제 기입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넣고, 얘는 자세는 수직으로 뚫리는 구멍이니까 수직으로 뚫리는 거니까 각도 같은 건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관통되는 구멍이니까 깊이값 표현할 필요 없죠. 자, 치수를 설명을 하는 것들이 이해되시는 거죠? 관련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크기 치수고 자세에 대한 거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죠?
그러면 이번에 봐야 될 거는 뭡니까? 얘 위치 정도는 설명해야 되죠. 위치 정도를 설명해야 되죠. 주저부 요 면에서부터 얘가 어느 위치에 뚫려 있는지 이거 설명해야 되죠. 요거는 크기 치수고 위치를 이렇게 설명을 또 해줘야 되죠. 반장님 오케이? 진짜? 자, 그러면 역시 선형치수로 이렇게 얘를 찍어 가지고 39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크기에 대한 치수 넣고 위치에 대한 치수 넣고 자세는 뭐 수직이니까 얘에 대한 치수는 더 넣을 거 없네요. 그럼 그 바깥에 거를 이제 보면 되겠죠. 자, 바깥에 대한 치수는 요 형상에 대한 크기 치수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크기 치수를 역시 봅니다. 이 지름 치수로 이렇게 얘가 11파이가 들어가겠죠. 그런가요? 11파이가 들어가고 또 요거하고 연관되는 치수를 뭘 더 넣어야 되죠. 뭘까요? 얘가 원통에서부터 얼마 더 튀어나온 상태에서 이거를 잘라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잘라낸다고요? 잘라내는 거예요? 왜 잘라내겠어요? 주저로 만들었을 때는 형상이 이렇게 더 튀어나와 있어요. 더 튀어나와 있는 거를 원통면에서부터 2mm 띄우고 이렇게 평면을 절삭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주조로 만들 때는 소재 치수를 보고서 이 원통면부터 더 튀어나오게 해놔요. 이걸 소재 치수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여유값이라고 했어요. 가공하기 위한 여유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면을 이렇게 2mm 맞춰가지고 가공해서 잘라낼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설계자가 치수를 설명 안 해놓으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통면에서 가공해서 날릴 이 면의 위치를 높이를 2mm로 설명해 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2mm 설명해 놓은 것이 이 원통 형상이 위로 돌출해서 올라가는 크기 치수가 11이었다면 가공해서 잘라내는 이 면에 대한 정보가 2mm로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원통면에서 2mm 띄고 이렇게 면을 날려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 형상은 이야기가 됐고요. 요 형상은 이야기가 됐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면하고 두께를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요쪽도 똑같은 거죠. 두께가 똑같죠. 그러고 요 사이 간격을 넣으려고 생각하니까 치수가 암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빼도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선형치수로 넣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5mm 두께 이렇게 딱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치수를 볼 때 요거에서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 두께에 대한 거는 이거 암산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까요? 참, 요 안쪽은, 요 간격은, 자, 여기가 5mm 두께로 요거 가지고서 요 안쪽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얘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가공되는 면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했었는데, 요게 주저부 면으로부터 2mm 들어간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요 면하고 요 간격도 봐줄 필요가 있어요. 왜? 뭐 할 때? 여기에다가 이 직각도 공차를 넣고, 여기에다 또 따로 직각도 공차 넣고, 커버가 조립되는 면이죠. 이게 따로따로 기입하려니까 불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한 방에 묶어서 요 면에서 요 면까지 요렇게가 있으니까 여기 화살 쪽에다가 딱 맞춰주면은, 직각도 공차를 설명을 해주면 요 면에 대해서도 지시하는 게 되고, 요 면에 대해서도 직각도 공차를 지시하는 게 되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얘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공차 넣다가 이게 나오는 치수기는 합니다. 미리 땡겨서 이야기해 버리긴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바깥에 대한 것으로 봤을 때 주저부 면에서 요렇게 치수 넣은 것을 이야기하자면요, 주저부 면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찍어 놓은 거는 요 면을 가공하기 위한 위치를 설명하는 치수죠. 요거는 얘에서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러면 얘는 참고 치수로 바뀌어야 되고요. 요렇게 참고 치수로 바꾸는 거로 해볼까요? 그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프린트는 요렇게 안 돼 있는데 요렇게 바꿔 볼게요. 오늘은 요렇게 딱 넣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요쪽에서 요렇게 넣어 가지고 얘는 참고, 전체 폭이나 전체 높이는 무조건 넣는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평면도하고 좀 너무 가까워졌네요. 평면도 가까워졌으니까 이렇게 좀 띄워놨고, 여기까지는 치수기입 이해되셨죠? 그럼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이 형상들을, 이 원통 가공하는 것들, 얘네들 다 치수를 정면도에다 집중해서 넣긴 넣었는데 이 위치를 역시 설명하는 게 좋겠죠. 위치를. 근데 정면도에서 이거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은 치수선들하고 교차가 많이 생기죠.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그죠? 좌측면도에다 넣는 게 좋겠네요. 좌측면도에다가 이 위치를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좌측면도에 설명하기 위해서 봤더니, 어라? 과제도면에다가 이거 관리하는 치수라고 해가지고 중요치수로 치수 공차도 아예 표시해 놨어요. 요거를 저는 중요치수라고 강조합니다. 구멍 형상들에 대한 치수를 넣을 때, 이거 잊지 말고 과제도면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거를 가주세요. 자, 이것도 제 거도 이거 중심선 위치가 좀 삐뚤게 잡혀 있나 본데, 요럴 때 이거 M 여러 줄 문자 들어가서 이거 굳이 웍스에서 다 수정해서 오려고 애쓰지 마시고, 요럴 때 요거 지워 놓고 46 플러스 마이너스
0.0이었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어떻게 넣어요? 그렇죠. 퍼센트 P 0.02 들어갔나요? 자, 요거 놓고 나니까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형상을 이제 올라가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치수는 이거 나왔어요. 얘로. 그죠? 요렇게 올라가는 치수를 더 생각을 해봐야 전체가 나오겠죠. 그거는 반지름 치수로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나요?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반지름 치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55 요거 넣으면 여기에서 센터까지 46 갖고 반지름 55 갖고 그리고 여기에 이거 2mm 튀어나온 거 올라갔고 그러면 이 Y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이것들 다 더하면 실제 전체 높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참고 치수로 묶어 놓으면 좋겠죠. 전체 폭이나 전체 높이는 참고 치수로 웬만하면 다 넣어 주세요. 자, 그럴 때 이거 넣으려고 치니까 정면도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살짝 무브해 놓는 게 좋겠어요. 응? 그거. 자, 요렇게 살짝 무브해 놓고 자, 선형치수로 이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요렇게 103 나오는 거는 참고로 묶자는 이야기예요. 참고 치수로. 됐나요? 자,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평면도로 한번 갑니다. 자, 평면도로 가는데 그동안 제가 어떤 식으로 넣었어요?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치수를 넣었죠. 이해할 때도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치수를 보죠. 치수 기입하는 요령이 뭐 달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넣으면서 서로 연관되는 거를 제가 계속 설명하죠. 이해됐죠? 그거? 연관되는 치수들, 크기 치수니 위치 치수니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외국어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기입한 것들 중에 이해 안 가는 치수 기입한 거 있나요? 네, 진짜죠? 그래요. 혼자 할 때는 그래요. 예, 많이 우선은 모방해서 계속 따라서 넣으면서 아 이때 이렇게 넣었다고 했는데 하면서 자꾸 반복해서 넣다가 나중에 한 3번 정도 이상 연습하다 보면 그게 내 거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넣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당장 내가 이렇게 넣어야지 하고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앞선 사람이 했던 것들을 보고서 많이 연습해 가지고 아 요렇게 하는 거군 하고 깨우치는 게 많아요. 모방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정면도에는 이 형상들에 대한 치수를 주로 설명했고 좌측면도에는 그거와 보조적으로 해가지고 Y방향으로 쭉 치수를 봤어요. 그죠? 예, 평면도를 가기 전에 제가 뭐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구멍을 넣기 위해서 좌측면도에다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부분 단면 어제 추가한 거에 잠깐 이야기했죠. 여기에다가 치수를 넣으면은 아유 이거 기입할 때 교차도 많이 생기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빼서 넓은 데서 치수를 넣는 거로 바꾼 겁니다. 자, 선형 치수로다가 요렇게 1번 원점, 2번 원점 요렇게 잡아서 문자를 이렇게 배치되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정면도에서 충분히 내가 뭐 교차 피하고 할 수 있다. 그럼 그쪽에도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이 정면도에 넣을 때 여러분이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뺄 수도 있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첫 번째 원점을 여기 잡고 두 번째 원점을 여기 잡아서 문자 배치를 이렇게 할 때 수량은 몇 개였습니까? 12개. 그리고 얘는 그 파이 DH 볼트 자립하기가 요게 파이 5.5였죠. 자, 요거 요렇게 기입을 해 보도록 합니다. 1, 2 해놓고 12군데에 파이 5.5 요래 넣으면은 거칠기 표시할 때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거칠기 표시할 때도 좋고. 자, 이 구멍을 뚫다 보니까 이 판의 치수가 살짝 궁금하죠? 밑에 판 치수가 궁금하죠? 밑에 판 치수를 여기에다 넣는 게 좋을까? 여기에다 두께를 넣는 게 좋을까? 여기다 두께 값을 넣는 게 좋을까? 어디에다 넣는 게 좋을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더 낫죠? 왜냐면 여기 Y방향 치수들 몰려 있으니까 같이 읽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요 짝에다가 이렇게 6을 넣으면 되겠어요. 간격은 좀 이렇게 좀 조절할게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구멍들의 위치를 이거 여기다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또 얘하고 12 곱하기 파이 5.5하고 여기서 교차가 생기네. 센터 치수들 넣으려니까, 그죠? 5.5 파이 뚫는 위치의 설명을 여기다 하려니까 이 교차가 생겨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평면도로 가는 겁니다. 평면도로 와서 자, 요렇게 이 3, 2 센터 치수 넣고 또 여기까지 해서 요렇게 센터 치수 넣고 이 구멍의 위치 치수들을 평면도에다 넣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재미난 거를 알려드릴 텐데요. 선형치수로만 넣었는데 이게 딤 상태에서는 옛날 버전에선 딤 상태에서는 편하게 쓰는 게 컨티뉴 치수라고 해서 직렬 치수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직렬 치수라는 거는 뭡니까? 요렇게 기입하는 걸 직렬 치수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때 우리가 명령어를 하나 더 쓸 수가 있는데 dim cont 요렇게 입력하면은 tinue dim continue라는 치수 명령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단축키는 여기까지예요. 자, 이럴 때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찍을 점은 여기 두 번째 점으로 여기를 찍어주면 이 치수선이 정렬되면서 직렬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어요. dim continue 요거를 메모하시고요. 직렬 치수 기입이라는 방법을 쓰려면 요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택하는 거는 기준되는 치수의 방향을 나타내는 치수 보조선을 첫 번째로 선택하고요. 두 번째로 선택하는 거는 끝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치수 원점을 배치할 끝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직렬 치수를 기입할 수 있다는 거.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dim cont I 요렇게 넣으면 dim continue 들어가나요?
여기까지가 단축키였다는 거. 연속된 치수 선택이라고 그러죠. 그때 제가 뭐를 선택하자고 했나요? 보조선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클릭하라고 했어요? 끝점을 클릭하라고 했어요. 치수 원점을 놓을 끝점을 클릭하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이 연속 치수라고 해가지고 직렬 치수를 계속 기입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거까지만 넣으면 요게 단축키인 셈이고, dim continue 라고 해서 tinue 라고 해서 직렬 치수 기입할 때는 얘를 쓰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dim 치수, dim은 dimension 치수, continue 계속, to be continue 드라마 볼 때마다 to be continue 있잖아요. 다음에 계속, 그죠? 그런 것처럼 직렬 치수 할 때는 이렇게 단축키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밑에 거도 그런 식으로 기입을 해볼까요? 요거를 첫 번째 보조선으로 선택하고 끝점을 이렇게 잡아서, 그렇죠. 기준이 되는 치수는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려놓고 또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도 뭐 대략 요 정도로 맞춰서 형상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병렬 치수 기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치수를 기입하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렇게 찍어 놨습니다. 자, 요번에 해볼 거는 병렬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dim 베이스 BASE 라인. 자, 요 명령어를 이야기할 텐데요. dim 베이스 라인 L 요거까지가 베이스 라인 L 요거까지가 단축키입니다. 병렬 치수. 자, 직렬치수기법과 병렬치수기법의 구분은 뭡니까? 직렬치수기법은 어쩔 때 써도 된다고 했어요. 치수 공차의 누적이 상관없을 때 직렬치수기법을 써도 된다라는 것이 이론으로 우리가 먼저 봤던 거죠. 병렬치수기법은 어떻습니까? 공차의 누적을 가급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볼 이 병렬치수기법은 CAD에서 dim 베이스라인 이것인데 dim 베이스라인으로 명령어를 넣고 난 다음에 먼저 선택하는 거는 요 치수 보조선이 1번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지시할 여기를 두 번째로 찍으면 이렇게 병렬 치수가 기입이 됩니다. 자, 메모 정리 되셨나요? 그러면은 연습해 볼게요. dim 베이스 L 단축키 넣고 베이스라인 뭐 풀로 다 쓰셔도 되고,
자, 그러면 아이고, 제 거는 첫 번째 찍었던 거, 최종에 찍었던 치수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요. 딴 데다가 치수 하나 대충 찍어 놓고, 아이고, 딴 데다가 대충 이렇게 찍어 놓고, 아닌 거로 바꾸려고 일부러 딴 데 한번 찍었어요. 자, dim 베이스라인 하고,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지정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원점 지정이라고 했는데 일부러 바꾸려고 저는 이 위쪽에다 치수를 하나 찍었어요. 자, 여기서 옵션이 뭐가 있습니까? 선택이라는 게 있죠. 선택이라는 게 있죠. 선택해서 요거 여기다 바꾸는 거예요. 여기다가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찍네요.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찍어놨던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치수를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연습한 거는 지울게요. 자, 우리가 구멍 치수를 넣다가 직렬 치수도 한번 받고 병렬 치수도 받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구멍에 대한 센터 치수들을 3이 두 군데 넣고 4, 5 두 군데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5.5파이짜리 구멍의 위치들을 설명하는 치수는 다 넣었어요. 그러고 봤더니 평면도에서 봤더니 아, 이거 빠졌네 하고 보이네요. 요게 뭔가요? 본체에 위에 형상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를 정면도에다 넣을까? 아, 정면도에 넣는 것도 괜찮겠네. 그죠? 아니면은 편하게 교차가 덜 일어나는 쪽으로 평면도 쪽에다가 넣는 것도 괜찮겠네요. 둘 중 하나죠. 정면도에 넣거나 평면도에 넣거나. 그죠? 그럴 때 이거를 치수선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면은 교차가 많이 생겨요. 그죠? 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도면에는 프린트된 도면에는 바깥으로 빼는 것으로 돼 있을 텐데 요번에는 안으로 넣어 볼게요. 안으로. 자, 요거 치수를 넣을 때 반지름 치수로 해가지고 넣어 봅니다. 자, 요렇게 가까이 붙여가지고 R13 그리고 요쪽도 R13. 쌤, 이거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건 안 돼요. 자, 여기에 한번 R13 넣고 여기에 R13 한번 넣고 또는 이 투상도에서 봤을 때 이 형상이 둘이 같아 보인다 그러면 두 군데라고 표시해 줘도 돼요. 저는 따로따로 표시하는 거를 보여드린 거죠. 두 군데라고 표시하는 걸 해도 되지만 따로따로 표시하는 방식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 설명하다가 그렇게 넣어 놨는데 이렇게 두 군데로 가는 게 맞아요.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썼었는데 두 군데로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필렛이 요렇게 한번 이렇게 타고 가죠. 그게 여기서 한번 생기고 여기서 한번 생기죠. 그래서 총 두 군데인 셈이죠.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아마 그 오타들 안 고치고 놔둔 것도 있고 막 뭐 이게 좀 뭐 그래요. 네? 요게 요렇게 타고 가지 않나요? 네, 요렇게 타고 가는 거 하나로 보고요. 그렇죠. 필렛이 요렇게 쭉 타고 가잖아요.
그죠? 에? 우리가 웍스에서 할 때도 그랬잖아요. 요쪽에다 필렛 한번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타고 갔고 뒤쪽에도 이렇게 타고 가서 이 형상이 만들어진 거죠. 세대에서도 그걸 다 보도를 해서 넣어야 된다. 그렇죠. 단면적으로 보이는 것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판의 형상으로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판의 형상에도 제가 그 프린팅 여러분 가지고 계신 프린트에 여기 반지름 값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는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 R6이죠. 요거 또 넣어 줄게요. 자, 얘는 4 곱하기 R6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외형선에 가까이 이렇게 붙여 놓고요. 한 요 정도로 붙여 놓고, 자, 요거는 판 형상에 대해서 넣을 때 이 네 군데 코너 R 값이 이것이다 이렇게 잡아준 거고요. 그러면 판의 전체적인 크기를 폭과 가로폭과 세로폭을 다 넣어야 되겠죠. 선형 치수를 바꿔서 요 짝으로 이렇게 치수 들어가야 되겠고요. 보이죠? 자, 근데 요거는 참고로 묶는 게 낫겠죠. 왜 그럴까요? 요 투상도만 보면 요거 반지름이 6이잖아요. 그죠? X 방향으로 6mm죠. 여기도 X 방향으로 6mm죠. 45 더하고 6 더하면은 10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참조 치수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편하겠어요? 반지름이 6이라고 구멍 시작이 반지름 값이랑 일치하다는 보상이 자, 요거에서 그 뭡니까? 그 우리가 봤을 때 여기 R이 시작하는 부분하고 R이 끝나는 부분, 요것만 딱 보면은요, 중심선 교차하는 거 요거 기준으로 보면 요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R 모서리에 대한 반지름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센터가 동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의 R의 중심하고 R6의 중심하고 5.5파이의 중심하고 동심, 같은 중심을 가진다는 이야기였죠. 예를 들어 이게 R6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얘가 102로 돼 있죠. 그러면 이 45와 45 더한 거가 90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줘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넣었고, 이번에는 절반 치수를 기입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거 미리 확인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70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 거로 전체로
y방향 전체 치수를 넣을 때 140쯤에다가 두 번째 치수 원점을 찍어야 되겠죠. 이때 두 번째 치수 원점이 여기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절반 치수로 바꿀 때 치수 보조선 SE2와 두 번째 치수 보조선과 SD2 두 번째 치수선 요거를 끄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변수를 미리 조절해 놓고 해도 돼요. 이 치수 매개 변수를 조절해 놓고 가도 돼요. 근데 그거는 귀찮고 우리가 그 특성창에서 이 치수만 개별적으로 바꾸는 거를 할게요. 자, 그럴 때 선형 치수로 해가지고 첫 번째 치수 원점 여기 찍고 두 번째 치수 원점을 찍을 때 140쯤에서 두 번째 원점을 찍고,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치수선이. 이럴 때 여러 줄 문자 들어가서 M 원본 치수는 지우고 이거를 우리가 넣어야 되는 치수 140으로 가는 거죠. 그러고 확인해 가지고 배치해 놔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심선에 대해서 문자가 정렬되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문자의 위치를 중심선에 대해서 정렬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치수를 선택하고 특성창 봅니다. 자, 첫 번째 치수선 놔두고 두 번째 치수선 요거 켜기 끄기 할 수 있나요? 끄기. 뭐가 사라졌어요? 치수선 요게 사라졌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끄기 할 수 있나요? 요게 사라졌죠? 자, 요렇게 기입하는 거를 저는 절반 치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요렇게 얘를 기입해 주시면 이거는 정리가 돼요. 원래는 그 뭡니까? SE 1, 2 이렇게 매개 변수를 조절하고 쓰는 거예요. dim SE SD 뭐 이 1, 2 이렇게 조절하면서 첫 번째 치수선 또는 두 번째 치수선 또 치수 보조선 이런 것들을 매개 변수로 원래 조절해 놓고, 또 이거 쓰다가 초기화 시켜야 되니까 ISO 25를 더블 클릭하고 이거 귀찮고 하니까 특성창에서 하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가지고 치수 기입까지는 봤습니다. 요 상태에서 빠진 거는 있나 어디 한번 보세요. 빠진 치수는 있나? 얼추 다 넣었네요. 자, 세이브 하시고 쉬었다 합니다.